1950년대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보다 더 우수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여기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 당시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항공기 제작회사였던 노스롭은 기존의 P-61 블랙 위도우나 F-89 스콜피온과 같은 대형 기체를 만들어 온 회사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대형 기체가 대량으로 판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체가 작고 가볍지만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기동성이 좋은 경량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N102입니다. N102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익을 델타익으로 하고 엔진은 F4 팬텀에 들어가는 J79를 장착하게 되는데, 이 기체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긴 했지만 미국은 보다 성능이 좋은 F104 스타파이터를 채택하게 되면서 N102 사업은 파장되고 말았습니다. 노스롭이 이렇게 경량 전투기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 공군이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유럽 국가들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경량 전투기의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954년 노스롭은 여러 나라의 전문가를 파견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적절한 성능, 저렴한 가격, 우수한 정비성, 높은 신뢰성, 그리고 비포장 활주로에서의 이륙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추어 노스롭은 기존에 개발되었던 N102를 참고해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N156은 J85 엔진을 쌍발로 장착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N156이 개발되자 그동안 경량 전투기에 관심이 없었던 미 공군은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N156이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초음속 전투기 시대에 들어선 상황에서 N156은 안정적인 비행 성능과 우수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 훈련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N156은 T-38 탈론이 되었으며 1972년까지 무려 1187대가 생산되었습니다. 1962년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소련의 미국에 대항해 동맹국들에게 적당한 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전투기 원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록히드사의 F104 스타파이터, 보우트사의 F8 크루세이더, 그리고 노스롭의 N156F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체는 노스롭의 N156F였는데, 이 기체가 선정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동맹국들에게 전투기를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소련의 미그19 정도를 대항할 수 있는 적당한 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N156F는 레이더가 없어 기술 유출에 우려가 없으면서도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N156F는 F5A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받아 1963년 첫 비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F5A는 J85GE 13 엔진을 쌍발로 장착하여 마 1.4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기본 무장으로는 기수의 20mm 기관포 2문, 그리고 근접 공중전을 위해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발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정비성이 매우 우수했는데 F104의 비행시간당 정비시간이 48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F5A는 21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기본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5A는 전세계 17개 국가에 818대가 공급되었으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었습니다. F5B는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2명이 탑승하는 복자형 모델로 총 188대가 생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후방석의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 후방 좌석을 25cm 더 높게 배치하였으며, 조종사가 한 명 더 늘어난 만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mm 기관포 2문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항속거리와 최대 이륙 중량이 F-5A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공대공 미사일과 일반 폭탄은 그대로 장착할 수 있어 공격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훈련 전용기인 T-38과 달리 훈련과 전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기를 별도로 보유하기 어려운 중소국가에서는 F-5B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F-5C는 실전평가를 위한 시험기입니다. 베트남전이 발발하자 미 공군은 F-5A의 실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대를 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스코시 타이거란 작전명으로 투입된 이 기체는 특별하게 공중 구뷰 장치와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판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50일 동안 수행된 이 평가에서 F-5C는 항공차단, 근접 항공지원, 무장 정찰, 호위 비행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비행 안전성, 사격 정확성, 정비성에서 운용요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체의 크기가 작아 무장 탑재량이 F4 팬텀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F5 전투기는 자유진영에 대량으로 배치되어 미그 17과 미그 19로 무장한 공산권 국가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야심차게 개발한 미그 21이 공산권에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그 21은 마 2가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가속력과 상승력이 모두 뛰어났기 때문에 F-5A형은 더 이상 미그 21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1970년 동맹국들에게 공유할 새로운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 IFA라 불린 이 사업에서 미 국방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개발비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전투기를 원형으로 약간의 개량만을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로키드는 F-104의 개량형, LTV사는 F-8 크루세이더의 개량형,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F-4 팬텀의 다운그레이드형을 제시하였고 노스롭은 기존 F-5A의 개량형인 F-5-21을 제시합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1차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노스롭의 F-5-21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이유도 역시 지난번과 동일했는데 다른 회사의 기체들은 가격이 비싸고 너무 고사양이라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우려는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군이 운용하던 F-5A형과 E형을 87대나 노획하여 그중 일부를 소련에 연구용으로 제공했는데 그 결과 F-5가 자국의 미그 21보다 속도는 떨어지지만 조종성과 정비성이 편리하고 공중전에서의 선회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F-5-21은 F-5E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받았으며 기존 프리덤 파이터에서 타이거2로 불리게 됩니다. F-5E는 F-5A와 비교하여 외형상으로는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엔진의 추력이 A형보다 23% 향상되어 최고 속도가 마 1.4에서 1.6으로 늘었고 엔진의 크기가 커진 만큼 동체의 길이와 공기 흡입구도 커졌습니다. 연료 탱크의 크기도 대형화되어 항속거리도 늘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으로 에머슨 일렉트리사의 APQ-153 레이더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우수한 전투기에 비해서는 부족한 성능이지만 약 37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 탐지, 거리 측정, 사거리 시연 등이 가능했습니다. F-5E의 후기형 모델에는 APQ-159 레이더로 교체되어 탐지거리가 65km로 증대되었고 비행 데이터에 따라 주익 형상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오토플랩 시스템이 도입되어 기동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면허 생산한 제공호가 바로 F-5E 후기형에 해당합니다. F-5E는 20여 개 국가에 공급되었으며 1100대 이상 생산되어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모델이 되었습니다. F-5F는 F-5E의 복자형으로 2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기체의 길이가 1m 정도
늘어난 모델입니다. 레이더를 후방석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약간의 개조가 이루어졌으며 그 밖에 전투 능력은 F5E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기체는 1986년까지 약 240여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RF-5A 타이거 I는 F5A에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기입니다. 70mm 필름을 사용하는 KS-92 카메라 4대가 장착되어 있으며 렌즈에 성해가 생기지 않도록 온풍을 공급하는 특수한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정찰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기타 무장 능력은 F5A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 국가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RF5E 정찰형은 F5E를 원형으로 하였으며 기체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여 고성능의 카메라와 각종 정찰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RF5A에 비해서 많이 판매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F5는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동맹국에게 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이 기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전이 끝나게 되면서 잉여 물자로 F5 70여 대가 남게 되었는데 이 기체를 미 해군은 조종사 훈련학교인 탑건 그리고 미 공군은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가상 적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미군은 일반적으로 아군 기종 간의 훈련을 주로 실시했는데 이것이 실전에서 유효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 기종 간 공중 전투 전술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F5가 공산권의 미그 21과 기동성이 매우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어 이 기종을 가상적기 부대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훈련 결과 최신 전투기였던 F-14와 F-15는 원거리 전투에서 가상적기인 F5를 압도했지만 근접 공중전에서는 양측이 비슷한 격추 교환비를 보여 F5의 기동성을 증명했습니다. F5 시리즈의 성공으로 큰 돈을 번 노스롭은 다음 버전인 F5G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F-18 호넷에 들어가는 F-404 엔진이 단발로 장착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최고 속도는 마하2가 넘게 되었지만 연료 소비량은 오히려 9%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은 F5E형의 후속 기종을 선정하는 IIF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F-16의 다운그레이드형과 F5G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운그레이드형이라도 최신형 기체인 F-16에 관심이 집중되자 노스롭은 F5G를 또다시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AN/APG-67 레이더를 장착해 AIM-7 스페로우뿐만 아니라 AIM-120 암람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F-18급의 글래스 칵핏을 적용해 상황 인식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노스롭은 F-18G의 성능을 강화하면서 미 공군의 승인을 받아 F-20 타이거 샤크라는 새로운 제식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F-20은 F-16과 성능이 거의 동등하면서도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 홍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984년 수원 비행장에서 실시된 시험 비행에서 F-22 급 기동을 실시하던 중 조종사의 의식 상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F-20의 안정성에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노스롭은 F-20을 판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F-16에 밀리게 되면서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개발된 F-5는 비록 개발 당시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정비성 그리고 적당한 성능으로 미국을 제외한 자유국가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개발 회사인 노스롭은 이렇게 우수한 경량 전투기를 꾸준히 개량하며 시장을 계속 장악해 나가려 했지만 작은 기체의 한계로 인해 결국 신형 전투기인 F-16에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산국가에 대항했던 서방 세계의 보급형 전투기로 F-5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F-5 프리덤 파이터였습니다.
Down our runway, rocking the wings, ladies and gentlemen, Jeff Katie in the